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 말입니다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행이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걸까요? 제가 사는 곳은 북한산 초입입니다.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.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마치 유명 관광지처럼요. 저는 그냥 동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곳을 특별한 장소처럼 찾습니다. 같은 곳을 보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이런 고민의 답은 알랭드 보통의 책 여행의 기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습관에 대하여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글에서 그는 여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입니다. 알렉산더 폰 훔볼트처럼 남아메리카를 탐험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방식입니다. 훔볼트는 1799년부터 1804년까지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신대륙의 적도 지역 여행을 집필했습니다. 이 여행을 위해 그는 노새 10마리, 짐꾸러미 30개, 통역 4명, 크로노미터 6분위, 망원경 2개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또 하나의 여행 방식이 있습니다. 그것은 침실을 여행하는 것입니다. 이 개념은 프랑스 작가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가 제안했습니다. 그는 결투를 벌인 죄로 42일 동안 가택 연금되었습니다. 이때 특별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. 바로 자신의 방을 여행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.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. 심지어 8년 뒤에는 나의 침실 야간 탐험이라는 후속작을 출간하며 밤의 창문턱까지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모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이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점입니다. 드 메스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지금까지 감히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,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, 그리고 여행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. 그는 돈도 노력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시선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여행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.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행지에서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같은 골목길도 낯선 나라에서 보면 특별해 보이지만 집 근처에 있으면 무심히 지나칩니다.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니체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.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.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. 이 생각을 하니 북한산 초입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평범해 보이던 등산로 입구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 색깔도 주말마다 다른 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. 저는 매일 이 길을 걸었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마지막 장의 제목이 망원동 여행이었습니다. 저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. 평범한 동네도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. 니체의 말대로라면 이 책의 저자 김민철은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. 여행의 기술을 다 읽고 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.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내 방에서, 내 동네에서, 서울에서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앞으로 여행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훌륭한 책을 쓴 알랭드 보통에게 감사합니다. 덕분에 제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